안녕하세요. 2022년 9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퇴근하고 잠시 농장에 들렀습니다. 예, 제 복분자 농장 한켠 가장자리에 이렇게 전부 다 복분자, 대부분 다 복분자고요. 이런 식으로 예, 가장자리에 제가 조그만 짜투리 공간에 그 배추, 무, 이런 당근 이런 걸 심었는데요. 오늘은 그 배추, 웃거름, 제가 며칠 전에는 복토, 태풍을 대비해서 복토하는 방법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웃거름 하는 방법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외곽으로 이렇게 울타리망을 해놨지만은 고라니가 많이 들어가지고 저쪽 왼쪽에는 지금 무를 벌써 고라니가 뜯어먹어서 이쪽은 다시 제가 부분적으로 이쪽에 울타리망을 쳐놨습니다. 울타리망을. 그리고 이렇게 뭐 반짝이도 그려놓고 참 말 그대로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이렇게 밤에는 또 지켜줄 수 있는 야광등, 센서등도 이렇게 달아놓고요.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해놨는데, 문제는 야광 센서등은 밤에는 잘 지켜주는데 고라니가 낮에 밝을 때 들어오는 거는 못 잡아주더라. 예, 이런 얘기 잠시 하고, 참고로 저는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울타리망 쉽게 치는 방법. 이렇게 커튼처럼, 커튼 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울타리망 쉽게 치는 방법. 이렇게 철살 꺾어서 만들어가 끼우고 이렇게 걸면 된다. 그리고 이제 출입할 때는 별도의 출입문이 지금 없는데 이렇게 벗기고 옆에도 벗기면 내려갑니다. 내려간 상태에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예, 이렇게. 참고로 고라니는 이 방법을 모르니까요. 저는 이렇게 활용을 한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웃거름을 줘야 되는데 필요한 도구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이거 고추 같은 거 심을 때 쓰는 거 있죠. 물도 줄 수 있으면서 파고할 수 있는 거, 요거 좀 활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기 사이에 이렇게 구멍을 내준다. 천공. 먼저 비료가 들어갈 만큼 구멍을 내준다. 이렇게 제가 미리 다 뚫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두 가지 도구가 필요한데요. 요건 지난번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부탄가스 잘라가지고 빈통, 공짜로 만든 통. 요거 뭔가 하면 이렇게 이제 다 넣고 난 다음에 요 흙을 까줄 때 또 이렇게 활용을 한다. 이렇게 하면 끝. 여기도 지금 넣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하면 끝. 이렇게 손으로 흙을 만질 이유도 없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이러려고 요 통을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료 넣는 방법,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흔히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보면 주로 뭐 이렇게 비료를 손으로 잡고 이렇게 보통 합니다. 이렇게 적당히, 뭐 포기상이 넓으면 좀 더 주고 이렇게 적당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제가 쓰는 방법은 먼저 제가 오늘 참고로 줄 거는 요소입니다. 요소.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참깨를 심었던 곳이거든요. 참깨를 심었던 곳인데 제가 이 비닐을 그대로 활용해서 참깨 수확 후에 이렇게 배추 제가 8월 13일 날 직파했습니다. 직파. 나중에 이런 거 솎아낼 겁니다. 이런 거 요 명절 전날 솎아서 먹을 겁니다. 이렇게 좀 복잡해도 이 고래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간격으로 둬야 되는데 이 사이에 있는 건 솎아 먹을 거다. 솎아 먹을 거. 예. 그래서 제가 그 참깨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비닐을 걷어서 다시 비료를 주고 로타를 치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비료를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비료 살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만든 도구입니다. 제가 쓰는 도구, 지난번에 아마 제가 그 고추에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흔히 볼 수 있는 음료수병입니다. 음료수병을 이렇게 구멍을 냈습니다. 이렇게 밑부분 좀 남기고 구멍을 냈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다. 자, 그러면 요게 바가지처럼 비료를 이렇게 풀 수 있죠. 바가지처럼 비료를 푸고 난 다음에 요 구멍을 활용해서 이제 비료를 주는 방법입니다. 요 한 바가지 잡으면 펴면요, 손으로 몇 오큼 돼요. 손으로. 그러면 자주 비료를 만질 필요도 없고 제가 쉽게 요 구멍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흡입구가 결국 배출구가 되겠죠. 여기 좁기 때문에 쉽게 줄 수 있다. 한번 제가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료 포대에 요거를 넣고 그냥 바가지 퍼듯이 풉니다. 이렇게 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료가 당겨집니다.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홈이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반대로 이렇게 손으로 잡고 제가 아까 어디까지 했나? 여기까지 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솔솔 뿌리면 적당히 감이 잡힙니다. 이 정도. 제가 손을 조금 놨을 때 정도 놓고, 그러면 이 많은 면적도 잠시 잠깐 요거 몇 번만 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 한 번 집어넣는데 무슨 몇 분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참고로 요거 하실 때 폭이 차고 있던 넓은 부분에 이거를 구멍을 내야 된다. 너무 뿌리 가까이 내면 이게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욕심내서 너무 많이 주기보다 조금 주는 게 좋다. 예. 과하면 부족하면 못합니다. 이거 바람에 이게 뒤집어졌네. 다행이다. 그래도 지난번에 태풍 대비해서 제가 이렇게 흙을 이렇게 제가 복토를 했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면서 흙을 한 번 더 잡아주니까 얘들이 바람에 불어도 근본적으로 잎을 흔들렸어도 이렇게 생장점 부분들은 끄떡이 없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 오기 전에, 바람 불기 전에 이렇게 밑에 한번 복토를 해줬다. 요 지난번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또 다시 이렇게 퍼서 딱 퍼면 위에 뚫기 때문에 바가지처럼 퍼지거든요. 퍼지는 것을 역시나 이쪽에 와서 다음 부분에 와서 이 넓은 곳 뒤 금방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가면서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쉽죠? 뭐 고민할 것이 구멍이 들으니까 이게 조정도 잘 됩니다. 파고 있는 구멍보다는 요 물병 입구가 더 좁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가 쉽다. 요 방법 제가 하는 방법인데, 한번 이것도 물론 더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건데요. 혹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활용하시라고 제가 요거 빌어주는 요 간단한 도구, 돈 안 들이고 만들 수 있다. 돈 안 들이고. 어차피 이거 물 마시고 버리는 거잖아요. 예, 물은 먹고, 예, 羹 먹고, 껍질은 사용한다. 羹 먹고 알 먹고 이렇게 하시고, 아까처럼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요 다음 단계가 뭐냐, 요 부분을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뭐 빛을 보면 또 정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흙을 보통 어르신들은 그냥 손으로 이래 많이 메꿉니다. 이렇게 메꿔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럴 것도 없이, 손에 흙 묻힐 것 없이 이렇게 한번 푹 파가지고 이렇게 푹 파서 좀 주고, 예, 좀 위로 좀 올라가도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좀 덮어준다. 예, 그냥 벌써 한번 푹 풀면 구멍 3개는 막을 수 있잖아요. 이 생각보다 이 부탄가스 흙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모종삽보다도 많이 들어간다. 제가 지난번 모종삽 대용으로 이렇게 부탄가스를 사면 대각으로 잘라서 활용하시라 말씀드렸죠. 이렇게 천공하는 그것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자, 이제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요, 이제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게 보면요, 벌써 이게 지금 걸레를 만들고 있잖아요. 예, 이런 정상이 밤나방도 있고요, 파밤나방, 뭐 이런 나방류도 있고, 문제는 이런 정상이 달팽이도 있습니다. 달팽이. 우리 달팽이 좀 신경 써야 된다. 아니면 거의 걸레가 되거든요. 걸레가. 그래서 달팽이 좀 신경 써 주시고, 달팽이는 뭐 유인제도 있고 한데요. 그리고 이런 생장점을 갉아먹는 배추 좀나방, 예, 좀나방, 그리고 파밤나방, 거세미나방, 이런 나방류 좀 신경 써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제초는 좀 하시면 되고요. 참 풀은 얼마나 참 부지런한지 잘 올라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제가 퇴근 이후에, 벌써 저렇게 천몽산 해가 다 식어가고 있네요. 예, 퇴근에 잠시 밭에 들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배추가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이제 웃거름할 시기다. 참고로 배추가 웃거름할 시기는 이렇게 그 직파했을 경우에 그 대략 한 25일 전후 그러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잎이 손바닥보다 조금 작듯이 이 정도 큽니다. 이 정도 자랍니다. 이럴 때가 이제 그 웃거름을 줄 시기고요. 그리고 또 그 모종을 했다면 모종하고 10일에서 15일 사이 그 모종의 그 성장 상황을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금방 활착도 안 된 거 특히 너무 가까이 주시면 안 된다. 좀 이렇게 다음은 한 뼘 이렇게 보시다시피 포기에서 어떤 한 뼘 간격은 다 되는 위치에 이렇게 주셔야 되지, 너무 가까이 주면 비료 피해를 받습니다. 왜? 뿌리가 비료에 바로 닿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삼투압 증상, 강한 것이 약한 것으로 들어가고 약한 것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즉 뿌리에 그 수분도 있어야 되는데 비료분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비료분이 많이 들어가고 뿌리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뿌리가 손상을 받는다. 즉 뿌리가 죽는다. 지하부가 건강해야 지상부도 건강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욕심내기보다 이렇게 적당량 조금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웃거름 해주시면 좀 훨씬 잘 자랍니다. 참고로 비료를 너무 많이 하면 피해를 받으니까요. 그 점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비료를 적게 하면 너무 또 성장이 안 되면 나중에 결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꼭 화학 비료를 써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밑거름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참깨를 수확하고 밑거름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수적으로 이렇게 웃거름을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돈 안 들이고 만든 도구 오늘 두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물병을 잘라서 비료 뿌리는 도구를 만든 것,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줬는데요. 부탄가스 버리는 거 이렇게 사면 대각선을 잘라서 이렇게 흙을 메고 갈 때 모종삽 대용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참고로 이거 자를 때 요 정도가 좋지, 일반 음료수 캔처럼 좁은 거는 좀 불편해요. 이 정도 돼야지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훨씬 용이하다. 일반 음료수 캔, 오렌지 캔 이런 것보다는 이 정도 크기는 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넓더라도 맥주 캔처럼 얇은 거는 또 힘이 없습니다. 힘이. 그러니까 이런 부탄가스 이거 많이 집마다 보통 버리잖아요. 이거 활용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료 주는 거는 이 작은 물병 이제 써보니까 아주 편해요. 큰 물병보다는 이 정도 사이즈가 편하더라. 이 정도 사이즈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잠시 제가 배추 웃거름 주는 시기 직파 같은 경우는 직파하고 25일 전후, 그리고 모종하는 것 같으면 모종하고 한 10에서 15일 사이, 그때쯤 이렇게 웃거름을 살짝 하시면 된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흙을 다시 메꿔 주시는 게 좋다. 흙을,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이렇게 저걸 콕콕 찍어도 참 예쁘게 뚫혔네요. 동그랗게. 예, 오늘도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